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솔로라고 지금 이제 17기인가 18기인가 뭐 한참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일반인들이 나와서 서로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온 출연자들 사이에 지금 고소 고발전이 뭐 지금 난무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고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 또 갖고 있다고 해서 과연 요 고소 고발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일반인들이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에 나와서 서로 이제 짝을 찾고 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왜 이렇게 또 많아지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은요, 한국일보 ENB 엔터뉴스팀의 유수경 기자님 나와 계시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해명의 오선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 변호사님이 조금 더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 사이에 벌어진 일은 사실 정리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예, 좀 복잡해갖고. 너무 복잡해요, 근데. 예, 그런 것들은 우리 기자님이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저도 정리가. 예, 정리해 주셔야 되고. 네네네. 취재하시는 게 좀 있다면서요, 그쪽에. 아니요, 근데 뭐, 워낙에 지금 이분들이 네. 뭐 이렇게 서로 폭로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아는 변호사 통해서 그 이제 상철 씨가 24일에 그 영숙이랑 변혜진 그 영철 자, 일단 저 등장인물부터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물론 더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 이제 화제가 된 사람이 총 4명인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나는 솔로 16기에 나왔던 상철, 영숙, 영숙, 영철, 그리고 돌싱글즈의 변혜진 씨. 돌싱글즈라는 또 다른 이제 네. 프로그램에 나왔던 변혜진 씨. 네, 네. 총 4명이 지금 이 사건의 중심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상철이랑 영숙이 약간 썸 탄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16기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이 상철이랑 영숙이 16기에서 굉장한 활약을 했어요. 진짜 이 두 분의 케미가 엄청났거든요. 근데 이제 상철이 영숙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한 거예요. 처음부터 외모가 되게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감정 표현을 했고, 네. 이 영숙도 싫지 않아. 그 상철이. 그래서 근데 이제 상철은 결혼을 해서 미국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영숙이 나는 미국은 못 간다 하면서 이제 마음이 있지만 계속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상철 씨는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이고. 네. 상철 씨는 이제 나는 아내 찾으러 한국에 왔다. 그래서 이제 만나면 미국 가야 된다 했는데 영숙은 나는 근데 미국 못 간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사실 이 두 분이 각자 이제 개개인만 두고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이렇게 뭔가 호감적인 캐릭터라기보다는 그냥 좀 되게 개성이 있는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약간 썸을 타고 뭔가 이렇게 관계가 좀 잘 될 것처럼 보이면서 굉장히 같이 있을 때는 그 엄청난 케미가 있더라고요. 케미 됐고, 가만히 있어봐요. 케미 같은 건 됐고, 네. 하여튼 상철이랑 영숙이랑 사귄 거죠? 사귀지는 사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뭔가 만났다고는 하는데, 네.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깊게, 그러니까 또 상철 씨가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만난 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데. 프로그램 내에서는 이제 안 거기서는 됐고, 안 됐고.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네. 둘이 뭐 사귀는 거 아니었습니까? 뭐 좀 약간 진지하게 만나려고 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 두 분의 관계가 정확하게 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그래요? 네, 뭐. 그럼 오케이. 뭐 둘이 뭐 그냥 좋은 관계 정도까지만 그죠. 얘기하고. 어쨌든 교류가 계속 있었다. 상철과 영숙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거기 같이 나왔던 영철 씨가 있는데, 그 영철 씨가 그 돌싱글즈의 변혜진 씨랑 무슨 화보를 찍었었어요. 영철이랑 변혜진이 화보. 네. 근데요? 근데 이제 이 변혜진 씨가 상철 씨한테 그 응원하는 DM을 보냈던 거예요. 그 방송하는 시기에. 예. 그래서 이제 상철 씨랑 변혜진 씨도 알게 돼서 좀 만나본 거죠. 상철과 변혜진 씨가. 네. 근데 이제 상철 씨가 변혜진 씨를 만나는데, 변혜진 씨가 영철 씨랑 화보를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이 상철 씨가 물어봤대요. 상철 씨 말로는. 상철 씨한테 물어봤대요. 영철 씨가 뭐 나 화보 찍어도 되냐. 그러니까 상철 씨가 찍어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 상철 씨 입장에서는 내가 변혜진 씨 만나고 있는데 어쨌든 둘이 뭐 화보도 찍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냥 그 팔로우를 끊었다. 아유, 복잡하다, 정말. 복잡합니다. 예,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그럼 고소고발은 왜 된 거예요? 고소는 왜 한 거예요? 고소는 누가 누구를? 그 이제 영숙 씨가 네. 얼마 전에 그 카카오톡을
공개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상철 씨랑 나눈 내용이었는데 거기서 내용을 보면은 약간 좀 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 있었냐면은 뭐 중단미계 여자들, 뭐 동양계가 안 가진 볼륨이 있는데 네. 뭐 나도 그래서 사겨는 보고 했다. 근데 동양계가 전체적으로 제일 나아. 뭐 이런 내용? 그게 뭐 그 문제예요? 네, 근데 뭐 이제 하여튼 약간 이런 뭔가 아니 중남미계는 볼륨이 있는데 한국 여자들이 제일 낫다. 이게 뭐?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네. 뭐 약간 그런 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아 근데요. 그랬는데 네. 이제 이 영숙 씨가 그 카카오톡을 그 SNS를 통해서 공개를 해버린 거죠. 왜? 그러면서 뭐 화가 난 거예요, 상철 씨한테. 그래서 이 늙은 저질 미국이나 순진한 척 그만하고 카톡 짜깁 깨서 나를 모함하지 마라. 너무 더럽고 소름 끼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거를 올린 거예요. 오케이. 대충 이제 상황 보니까 상철이라는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아저씨가 나는 솔로 찍으러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재밌게 하고 갔는데 돌아갔는데 마침 이제 그 영숙 씨라는 사람이랑 변혜진 씨라는 사람 두 사람이랑 같이 약간 좀 양다리 비슷하게 간 모양이군요. 여기에 이제 화가 나갖고 그 영숙 씨가 카톡 까면서 야 더 이상 너 저 양다리 삼다리 문어발 못하게 해줄게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아 근데 그것도 그것도 제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겹쳤다고 그 얘기를 하고요. 네. 어쨌든 영숙 씨가 화가 왜 난 건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영숙 씨가 상철 씨한테 뭐 굉장히 화가 나서 네. SNS로 맹비난을 한 건 맞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올리다 보니까 이제 상철 씨도 거기에 이제 대응을 했죠. 라이브 방송을 한 1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하면서 이제 도대체 니네가 내 사생활에 왜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를 막 파헤치고 네네네. 각자 잘 살면 되지.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올렸던 내용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 자기 입장도 좀 이렇게 밝히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좀 하여튼 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별로 알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네,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지금 현재 고소가 된 거죠? 네. 누가 누구를 그러니까 상철 씨가 상철 씨가 영숙 씨, 그러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변혜진 씨. 변혜진 씨도 네. 아. 지금 카톡을 까인 공개한 걸 걸. 보니까 그 상철 씨와 영숙 씨 사이의 카톡뿐만이 아니라 네. 변혜진 씨 관련한 것도 까였을 뿐더러 네. 그 변혜진 씨 쪽에서도 비난하는 내용의 말을 했고 영숙 씨 쪽에서도 하고 요 사이에 아까 화보 찍었다고 하는 영철 씨 그분도 비난하는 내용의 말을 해서 다 모아서 고소했다고 지금 거기 대리하시는 변호사님 발표하셨더라고요. 네네네네. 아, 고소는 이제 양쪽에 이렇게 해버렸고, 네. 그건 이제 고소한 핵심은 나와의 사적인 카톡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온라인에 공개를 했다. 맞나요? 는 거 외에도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았다. 나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지가 왜 지금 기자님이 이게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여자분 두 분이 주장하는 거는 네? 세 달이 내지 뭐 막 이렇다. 네, 상철이가. 왜막넌 나쁜 놈이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상철 씨 입장에서는 아닌데 나 지금 시기가 다른데 내지는 왜 나의 사생활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평가해? 왜 나를 나쁜 놈으로 몰아? 네. 나의 명예가 아주 훼손됐어. 막 이거죠. 명예 완전 훼손 네. 말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러면 명예훼손죄. 법적으로 명예훼손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려요? 잘 잘라서 봐야 되는데 지금 상철 씨가 고소한 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더라고요. 그러면 허위이고 사실이고 명예가 훼손되는 세 가지를 다 잡아 넣어야지 범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사기꾼아 이러면 이건 명예훼손을 안 보고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평가가 네. 나쁜 놈이다. 근데 그렇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내 1,000만 원을 훔쳐간 놈. 꼬리 간 놈아 이러면 그거는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일 경우에. 아니요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아. 일단 아, 왜냐면 1,000만 원이라는 행위가 딱 특정돼서 이거는 입증이 되는 건데 사기꾼 같은 놈 이런 식의 말은 그냥 나쁜 놈이라는 평가잖아요. 만약 경찰한테 이 짭새야 이것도 평가지. 이거 자체로 무슨 뭐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명예훼손죄랑
모욕죄가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네네. 근데 이 명예훼손죄가 이게 골 때리는데 여기서 네. 근데 골 때리실 네, 거죠? 근데 네. 사실 진짜 진실한 걸 말해도 명예훼손. 네. 거짓말을 말해도 명예훼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진실해도 명예훼손이고 거짓을 말해도 명예훼손인데 다만 진실한 걸 말하면 형량이 줄고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진실했는데 이게 정말 공공의 이익이다. 네. 오늘 기자님이 이거 진실해. 내가 취재한 거 진실하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가 국민이 알아야 돼. 그래서 썼어. 근데 명예훼손죄로 잡혀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공익을 위한 거다 이러면 그거는 죄가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고소장의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기자님도 모르겠다는데 이걸 허위다, 거짓말이다를 상철 씨가 입증해야지. 자료를 내놔요. 그래서 고소한 분이 이게 왜 거짓말인지 객관적 자료를 내놓으셔야 되거든요. 변호사님 지금 약간 좀 행복해 보이신다고 느끼는 건 제 약간 잘못인 거죠? 네. 지금 설명하시면서 되게 이렇게 뭐랄까 해맑고 행복해 보여서. 아니 이게 네. 제가 왜냐면 이 허위가 되게 재밌는 게 제가 항상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허위가 되게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무리 객관적으로 허위여도 진짜 내 마음속에서는 허위일 수 있잖아요. 이걸 입증을 못하면 기소가 될 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걸로 기소가 돼요. 그러니까 판결문은 진실로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게 저 사람 거짓말 말했다고 나는 고소를 했는데 거짓말 말하지 않은 걸로 판결이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돈 1,000만 원 빨아먹은 나쁜 여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1,000만 원을 계산했냐면 나는 얘랑 밥 먹은 거, 얘랑 뭐 어디 호텔 간 거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1,000만 원이에요. 그 얘는 나랑 근데 그리고 결혼도 안 했어. 그래서 너는 내 돈만 빨아먹고 1,000만 원 빨아먹고 도망간 나쁜 여자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얘 입장에서는 사실일 수도 있고 저쪽 입장에서는 야 같이 밥 먹고 호텔 간 게 무슨 내가 돈을 빨아먹은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이 1,000만 원이란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나 사실 여부 밝히기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그쵸. 이럴 때를 대비해서 답이 있죠. 대비해서 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뭐예요? 그것을 말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진실한지 여부를 떠나서 진실했다고 믿었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 진실로 쳐줘요. 그래서 기자님들도 취재하다가 취재원이 뭔가 잘못 자료 줘서 내가 잘못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취재원한테도 말하고 더블 체크했는데 내가 객관적 사실과는 다르지만 착각해서 썼어. 그럼 이거 진실로 쳐줘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여성 두 분이 나는 이 카톡 내용 혹은 뭐 딴 사람과의 그 복잡한 여자 관계 이걸 이제 진실로 믿고 만약에 그렇게 폭로를 한 거라면 그쵸. 바로 이거. 그렇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처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냥 허위 사실은 아니고 진짜 사실 적시. 사실 적시에 의한. 네, 진실한 사실 적시로 가고 근데 여기 진실한 사실 적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애매해진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실한 사실 적시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의 관심사에 좀 봐주죠 그러면. 네, 그렇다면 범죄가 안 돼요. 거기서부터는. 근데 그게 사인 간에도 해당돼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데. 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명예훼손 내지는 모욕 사건에서 이 사람이 공인이냐 아니냐가 엄청 쟁점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대통령이다 혹은 뭐 언론사 사주다 뭐 이러면 이제 당연히 그건 되겠죠. 그건 너무너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인데 연예인도 아닌 일반인이 프로그램 조금 이제 유행하는 거에 나와서 조금 알려졌다. 요 정도를 이제 공인으로 볼 수 있냐 없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공공의 관심사냐 또는 뭐 공인이냐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뭐 형사 사건은 아니고 민사 사건에서 어떤 모 재벌이 연애하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모 재벌이 이제 뭐 새로 약혼녀가 생겨가지고 근데 그거는 그 재벌 분은 공인, 그 약혼녀는 공인 아님 요렇게 해가지고 갈라서 판결이 나왔거든요. 실제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연애하고 뭐 그 약혼식 하고 하는 내용이
그걸 보도한 쪽에 책임이 있다. 그 재벌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인가요? 네. 아. 다 우리가 아는 그분인데 어쨌건 연애 그래서 그 재벌분은 네. 공인이지만 공인이어도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있으니까 네네네. 보호돼야 하는 사생활이다. 아. 이렇게. 저 전청조 말고 네. 진짜 대기업. 진짜 대기업 재벌. 여러분. 네. 진짜 전청조 재벌. 말고. 네. 진짜 재벌분의 네. 연애사를 어디에서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재벌은 공인이지만 이건 공공이 알아야 할 내용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 재벌분은 위자료 500. 그리고 그 약혼녀분은 공인도 아니고 공개되지 않아야 할 사생활의 네네네네. 비밀이어서 위자료 1000 이렇게 나온 그 사건이 이분들은 공인이 아니에요. 공인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공인이라고 봐도 사실 여기서 4명 중에 제일 유명할 텐데 그 사람이 있으면 그죠, 그죠. 우리 대중에 그 사람을 제일 알아볼 텐데 그럼에도 공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높고 공인이 덜하 하더라도 한 단계 가서 그럼 우리가 이분들의 성생활 또 내지는 연애를 뭐 100명이랑 하든 1000명이랑 하든 알아야 되냐? 네, 알아야 되냐. 이게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인지 우리 사회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영역인지를 갈라놓고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자분들이 진짜로 이게 양다리라고 믿고 있을 경우에 이런 걸 이제 오픈하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거를 막기 위함이다. 다른 여자가 뭐 이 남자한테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좀 나름대로는 좋은 취지로 근데 진짜 이런 행동을 그런가? 근데 이제 여자 네. 입장에서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은 진짜 그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죠. 이 남자한테 나 당했는데 네. 다른 여자들 조심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약간 이게 궁금한 게 보통 그런 이유들로 이제 공개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남자 이제 저격하고. 근데 그게 이 남자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지 정말 다른 여자가 더 피해를 입을까 그걸 하시나? 는 게 궁금증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남자랑 사귀었어. 근데 이 남자가 나를 상처 줬어. 이 남자 진짜 죽이고 싶겠죠. 막 엄청 상처 주고 싶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난 공익적 목적으로 다른 여성들이 또 다른 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걸 공개합니다. 이게 그게 아마 맞나? 둘 다 마음이 공존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너가 망가지고 다른 피해자도 안 나오고 뭐 약간 이런. 당연히 섞여 있죠. 네. 네. 그게 몇 프로인지 알 수 없고. 근데 예를 섞여 들어서 있죠. 그렇게 만약에 했을 시에는 네. 그런 게 만약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허용이 되나요? 이것도 판례가 많아요. 이것도 판례가 많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형법의 그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 하면은 이제 범죄가 안 된다는데 이 공공을 위한 목적으로가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100%여야 하냐? 근데 100%의 마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섞여 있지. 네. 그래서 다소 사적인 목표가 있더라 하더라도 공익에 좀 공익에 관련이 있으면 공공의 이익으로 봐준다가 판례 태도예요. 그래요? 네, 섞여 있더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이제 그러면 또 공공의 이익이 뭐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 전 지구의 공공의 이익일지 뭐 우리 뭐 3명끼리의 공공의 이익일지 이 집단의 어느 집단의 공공의 이익이냐 이 문제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의 이익도 그들이 속한 그 어느 정도의 공동체 안에의 관심사면 네. 공공의 이익으로 쳐주긴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아니 사실 여기서 좀 문제가 됐던 게 그 영숙이 자기 카톡만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그 다른 분과 상철이 나눈 카톡, 그러니까 다른 분의 카톡도 공개를 한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타인과 타인의 카톡인데 예, 예, 예.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거- 입수했대 또? 그게 이제 그 변혜진 씨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받은 자료인데 이제 그 당사자는 상철 씨랑 만났던 그 여자분은 그 카톡이 공개되는 걸 원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네, 원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거를 영숙이 올렸고 그래서 이제 변혜진 씨가 그 영숙 씨한테 그 얘기도 했나 봐요. 근데도 이제 영숙 씨가 그거를 올려놨다 지금은 내린 상태인데 그건 또 그런 문제 식으로 또 되겠네. 공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제3자가 올리는 건 이건 좀 문제죠. 이건 굉장히 문제죠. 굉장히 문제죠? 네, 네. 굉장히 문제죠.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거는 이제 그분이 고소를 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당사자분이 그래서 근데 당사자분은 그 둘 중에 한 명만 고소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면 근데
당사자분이 저쪽 당사자분이 오케이 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수는 네네네.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요즘에 이게 일단 뭐 고소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해당 카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린 아마 영숙 씨나 혹은 뭐 변혜진 씨 관련해서 이제 법적으로 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심판을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판단을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뭐 나는 솔로 또 뭐 솔로 지옥인가 이런 것도 있는 네. 것 같고 또 뭐 돌싱글즈 뭐 하트 시그널 네. 진짜 엄청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이거는? 이게 그만큼 또 나왔을 때마다 화제가 돼서? 화제가 되고 요즘에 또 또 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이 사실 제 네. 주변에도 연애를 안 하고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이제 남의 연애를 보면서 좀 대리 만족하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대리만족이 되나 그게? 그리고 이게 네. 사실 뭐 이 16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인류학 교재라고 불릴 만큼 맞아요. 네. 뭔가 이게 딱 연애뿐만이 아니라 막 음. 인간 사이의 미묘한 뭐 심리, 뭐 이렇게 인간 관계 이런 거를 정말 잘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 이렇게 남의 연애나 사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16기를 보면서 굉장히 몰입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니 진짜 약간 이렇게 말이 와전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가 정말 체계적으로 나와요.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저기까지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는지가 그걸로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실제 사회에서 네. 생활하면서 겪을 법한 네. 일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 얘기 안 좋게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저도 좀 손절하거나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이런 식으로 와전이 됐을 수 있겠어 라면서 하여튼 굉장히 뭔가 인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게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뭐 다른 프로그램 뭐 돌싱글즈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요즘에 돌싱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공감대도 많이 형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솔로 지옥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해요. 그건 좀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어린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연예계 데뷔를 원하는 분들이 좀 조금 그런 많아진 느낌도 있고 것 그리고 이제 같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뭐 진짜 공감을 한다기보다는 눈요기 정말 하시고. 약간 즐겁게 뭐 우리가 즐겁게 뭐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드라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나는 솔로는 특별히 인기 많았던 게 너무나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 우리 회사에 옆 부서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거기 안에서 막 감정이 요동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몰입을 해서 재밌게 보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도 기사를 써보면 느끼는 게 사실 나는 솔로 기사 저도 너무 피로도가 높아가지고 이제 애들이 기사를 자꾸 쓰길래 그만 써라 이제 낯솔 기사 약간 이럴 정도로 좀 피로도가 올라온 상황인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니까 자꾸 쓰시겠지 그럼요. 뭐. 네. 근데도 이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눌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로 뭐 16기 뭐 이런 기사를 쓰면은 정말 조회수가 높아요. 네. 왜 이렇게 볼까? 우리 변호사님은 왜 이렇게 보는 거 같아요 사람들이? 대리만족? 일단은 이제 연예인들 얘기가 재미가 없어요. 연예인들 얘기가 네, 그 사생활은 네. 근데 아까 기자님 말한 대로 우리랑 그러니까 일반인들 우리랑 똑같은 생활 공간에 있을 사람들의 연애를 하는 그러니까 생활을 하는 거를 들여다보는 그 즐거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전에 영화에 네. 옛날 영화에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서 되게 인기가 높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영화였잖아요. 근데 남의 사생활을 보면서 같이 단체 욕하고 그 사람, 이렇게 우리는 관찰자? 약간 이런 입장에서 저거 저러면 이렇게 사고 났는데? 뭐 이러면 쟤네 욕 먹겠는데? 이런 걸 훈수 두면서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훈수 두고 저래 평가하고 또 갑자기 급 공감도 하고 그 캐릭터도 돼보고 이게 한꺼번에 가능한 약간 뭐 프로그램이죠. 관음증적인 그런 그런 욕망도 요소가 좀 있는 있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리스키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방송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제 어떤 매일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사실 방송 만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날것의 어떤 그 일반 출연자들이 어떻게 찍냐, 어느 각도로 찍냐, 어떤 멘트를 편집해서 쓰느냐에 따라 정말 본인들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정말 방송에서 그냥 이거 너무 자극적이니까 재밌어서 썼는데 그 사람 완전히 망가진 거나 뭐 댓글 등으로 아주 생전 처음 보는 일들을 겪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 예전에 네.
이 요즘 유행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일반인들 사랑의 스튜디오. 뭐, 네, 거기서부터 뭐 짝 이런 프로그램이 네.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 정인 씨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우울증 호소하고 출연자가 막 문제 제기하고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게 연예인들처럼 이제 뭐 이렇게 기획사가 있어서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도사리고 있고 근데 출연자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고 내가 뭐 이거를 방송사에 항의할 것도 아니고 다 출연 약정하고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요즘에 어린 이제 그 아이들 뭐 이렇게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관찰자 것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네. 근데 아이들 얼굴도 다 나오고 아이들의 네. 문제 행동 보여주고 그러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분들이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고 어떤 사람 이게 그 화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은 아닐 뭐 진짜 모습도 담겼지만 실제로는 진짜 캐릭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간과하고 있고 그래서 막 쫓아와서 댓글 달고 되게 공격적으로 SNS 찾아가서 그냥 네네. 욕하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이거는 우리가 좀 분리해서 시청자들이 시청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일반인들 피해 같은 경우도 종종 보고가 많이 되죠.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때 남경 PD 그 연출하신 PD님이 나와서 얘기하기로는 그런 어떤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을 이제 좀 출연을 시킨다. 멘탈 강한 분들. 네, 그러니까 멘탈을 사전에 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게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방송을 보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게 예전에 뭐 짝이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없어졌잖아요. 프로그램 없어졌었죠. 근데 지금 또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지고 점점 그리고 봤을 때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더 개성 강한 출연자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약간 어떤 사랑을 맺어주고 이런 거보다도 방송의 화제성이나 시청률이나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서 이 출연자들을 선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거든요. 뭐 제작진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다른 더 논란들도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이게 너무 재밌고 화제성이 높다 보니까 이 제작진 입장에서도 사실 고민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조금 이제 안 좋게 뭐 만드는 사람들을 좀 안 좋게 보자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소모품처럼 보는 거죠. 어차피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뭐 연예인들처럼 앞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도 아니고 한 번 출연하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 출연자들이 가장 좀 자극적인 모습이나 좀 제일 좀 이상하게 나오는 모습 같은 것들을 방송 재미를 위해서 한 번 쓰고 그리고 이제 뭐 적당한 출연료, 뭐 약속한 출연료 주고 이제 끝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일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출연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자기가 이런저런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된 모습들만 보여준다든지 또 저렇게 뭐 나온 모습만 이렇게 편집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되면 사실 사람 하나 편집으로 바꾸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그쵸. 예, 그래서 근데 더 놀라운 네. 건 지금도 나는 솔로에 출연하고 싶은 줄을 사람들이 섰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지. 저한테도 굉장히 연락이 많이 와서 나 좀 출연 좀 시키다. 네, 자리 좀 자기가 놔줘라. 지원을 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어. 혹시 나는 솔로 쪽을 알면 나를 추천해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오히려 제가 말리기도 하거든요. 너 나갔다가 나중에 감당할 수 있겠냐. 근데 자기 한번 나가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참. 왜 나가고 싶을까? 저도 그거가 어쩔 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지금 SNS에서 팔로워가 몇 명이냐. 그래서 나의 사생활을 공개하고 전시하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이게 되게 중요해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사생활을 공개해서 유명해지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다들 원하게 됐을까? 이거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유명세가 조금 돈으로 직결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일반인이 나와서 인지도를 얻으면서 또 그 친구의 SNS가 막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면서 또 광고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붙고 어떤 또 다른 맞아, 제한이 맞아, 생기고 그러면서 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약간은 그런 유명세를 노린 사람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게 결국 이제 유명세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 뭐 쉽게 생각하면 인스타 팔로워 10만이면 아마 광고 같은 거 꽤 들어올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러면
작지 않은 유혹이 될 수는 있을 텐데, 야, 근데 그거 안 해보다가 해보시면 굉장히 힘들 텐데. 네, 힘들죠. 네, 그 막 수많은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 그리고 뭐 이게 이런 거 힘든 오면. 것도 있지만 네. 사실 갑자기 관심이 너무 많이 몰리고 하다 보면은 약간 자기가 톱스타가 된 것 같은 뽕 맞는 착각에 거죠. 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생기는 이후의 문제점들도 많이 있으니까 참 이게 뭐 말을 끝까지 해요. 뭐 하다가 말을 흐려. 아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저도 뭐 누가 갑자기 10만 만들어준다고 하면 아, 할 것 같아. 뭐 거절은 안 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런데 나가보시진 않으셨죠, 두 분은? 네. 저는 유튜브 10만 해보고 싶어요. 변호사 안 할 텐데. 악플 엄청 달려도. 네. 유튜브 10만이면 변호사 안 하고 유튜브만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아 진짜요? 문득. 근데 이게 약간 사람마다 그 특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악플에 대한 그거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어서 저는 개인 유튜브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 데 나갈 수 있는데 저는 막 이렇게 비슷한 제안이 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나는 완전 멘탈 나가서 기자 생활 접을 것 같아. 약간 멘탈 나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SNL 나오냐는 얘기가 지금 댓글에 많거든요. 저 이거 있어요. 맑은 눈. 그 있잖아요. 고규필 씨랑 제가 친한데 누구요? 고규필 초롱이 범죄도시. 근데 네네. 고규필 씨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결혼식에 갔는데 고규필 씨 어머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너무 좋아해요.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아시나? 근데 저도 이렇게 기자로 방송을 좀 했으니까 그래서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잘 보고 있어요. SNL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저 그분 아닌데요 이렇게 했는데 눈 좀 크게 뜨시면 똑같을 것 같아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알아봐 주실 정도여서. 그러니까 약간 좀 닮으셨는데. 네네. 네, 여튼 뭐 이런 정도 뭐 댓글에 괜찮지만 악플 많이 받으면 좀 힘들어지는 스타일이시고 네. 우리 변호사님은 뭐 악플이 오면 오히려 이건 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좋아하시고. 그렇죠. 네. 하나에 100만 원? 근데 이것도 좀 문제야 우리나라. 악플 너무 그 사람들이 그냥 고소고발로 많이 이어지니까 우리나라처럼 그 명예훼손 그다음에 모욕죄 이런 거 있는 나라가 거의 없죠. 모욕죄, 명예훼손도 명예훼손, 모욕죄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모욕죄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찾아봤는데 모욕죄가 명예훼손보다 압도적으로 늘어서 지금 그걸로 이제 법적 제기하신 분들이. 네네네. 최근 10년 사이에 20배 이상이 모욕죄 고소건이 늘었어요. 모욕죄는 그냥 실제로 그냥 고소만 하면 되잖아요. 고소만. 그러니까 오늘 기분 나빴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뭐 이를테면 저게 못생긴 게 뭐 이렇게 말 한마디 딱 댓글을 그냥 고소 이건 기분 나빴으면 고소가 돼야 가지고 판결에도 그 판결 진짜 그 워딩을 그렇게 써요. 단순히 불쾌한 정도인지 이 정도로 인격적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근데 이게 불쾌한 거랑 인격적 침해를 이게 약간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단순히 불쾌한 거냐, 뭐 인격적 침해가 있느냐, 이거는 보는 사람 관점마다 다르고 받는 사람 이렇게 태도에 따라 다른 거여가지고 그래서 모욕은 정말 하지만 민사에서는 인격권 침해로 다 돈을 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뭐 그게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인데 금액 차이일 뿐. 와, 근데 난 그거는 너무 댓글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댓글 그것만 찾아가지고 고소하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네, 지금 한 30만 원짜리 여러 보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로 소송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거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나중에 뭐 무슨 댓글을 쓰겠어요. 그렇다고 또 무풀이 악플보다 더 힘들어요. 뭐 이러면서 또 막 이게 난 별로 안 좋다.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최근에 계속 진짜로 너무 법조의 이슈여가지고 작년부터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서 모욕죄를 판단하겠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표현의 자유를 놓고 모욕죄를 좀 보자. 이렇게. 그래, 딱 몇 개만 좀 정해놓고 그것만 못하게 하고 이거 부모 뭐 있잖아요, 패드립. 맞아요, 패드립. 그런 거 빼고는 좀 법적으로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튼 나는 솔로 16기 지금 어마어마한 화제 이후에 이제 뭐 법적인 공방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나는 솔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선언하겠습니다. 네, 저는 나가지 않고요. 나는 솔로라 혹은 뭐 그런 비슷한 그 일반인 출연, 그러니까 비연예인 출연, 비방송인 출연의 그런 프로그램들 출연하실 때 뭐 이런저런 유혹이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멘탈 관리는 잘 하셔야 된다. 각오를 좀 잘. 아니시지 않으세요? 저요? 네. 저 아니죠. 그쵸? 저는 솔로 아니에요. 근데 왜? 나는 유부남이에요. 근데 왜 어차피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요. 제가 자꾸 뒤늦게 빵 터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안 돌아오셨나? 저 지금 계속 그 생각했거든요. 돌아오셔가지고 아니야. 돌싱 특집 나가실. 자꾸 아직도 총각인 줄 알고 출연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아. 네, 저는 여기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안 나갑니다. 네. 네네. 애가 셋이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나는 솔로 워낙 이제 장안의 화제라 한번 저희가 가볍게 한번 터치를 좀 해봤고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유수경 기자님 그리고 오선희 변호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슈 있을 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